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야구와 이 말도 높네. 네,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이성무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까, 여러분? 네,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시는 이게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뭐 지난주 한 주 쭉 쉬었죠. 지난주 한 주 이제 우리 그 장현상 기자님께서 네, 또 네. 하루는 저희 또 이제 이창규 부장님께서 자리를 또 맡아주셨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게 화면이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네, 이거 좀 조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뉴욕 제가 다녀왔는데 일주일 정도 이제 다녀왔잖아요. 이제 5박 이제 8박 5일인가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5박 8일이겠죠? 5박 8일이죠.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여튼 그랬는데,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그럼요. 얼마나 꿈 같겠어요. 진짜 특히 이 도상현 기자는 또 메이저리그 전문가인데 또 사실은 직접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맞아요. 여건상.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좋은 경기를 봤다는 거 너무 얘기 들었고 너무 부럽고요. 진짜로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어디 미국 같은 데 가시면 뭐 무슨 여러 가지 관광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진짜 야구장 한번 투어하시면은 그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고 정말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시티필드에서 3경기 보고 저 오타니 선수도 봤거든요. 오타니 네. 선수도 요 코앞에서 봤어요. 오타니가 다저스 경기였어요? 네, 오타니가 그 사인해 주려고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서 저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또 캡처가 돼가지고 또 걸어다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도 기자님 다들 도망갔다고 투덜대시던데 하셨는데 뭐 어떡해요? 뭐 어떡할 겁니까? 저 갔다 오는 거고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좀 마음 편히 또 미국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롱현 형님께서 도 기자님 없을 때 좋아요 개수 500개 계속 돌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저 없어도 되겠네. 맨날 뭐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없어도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상현 기자님이 오셨으니까 또 많이 눌러주시는 거죠. 좀 삐지네. 그건 아니고 좋아요 오늘도 많이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600개도 넘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졌었죠. 그거 얘기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 뭐 첫 번째 주제 김경문 감독, 두 번째 주제 이제 박병호 선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다뤄봐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의리 선수가 또 시즌 아웃 됐어요. 팔꿈치 뼈 조각 수술 및 인대 접합 수술 예정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굴곡근 쪽에 통증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굴곡근 쪽에 통증이 있으면은 또 더 큰 수술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 이제 수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뭐 염좌다, 뭐 가벼운 부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우리가 알고 있는 토미존 서저리 수술을 받게 됐고요. 그렇죠. 뭐 토미존 서저리 수술을 받게 되면은 뭐 최소한 1년 이상, 뭐 길면 1년 6개월 이상 또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복귀는 어렵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아 구단이 밝힌 바로는 이 재활도 가능했고 수술도 가능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지만 선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아 입장에서는 또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 시즌 정말 하늘이 준 기회를 얻었잖아요. 지금 초반부터 계속 4월 이후에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고 어찌 보면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이의리 선수가 조금만 이 좀 재활을 하면서 이 마운드를 지켜줬으면은 이 우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할 텐데 하지만은 이의리 선수 본인이 또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또 이 부상을 안고 공을 던지게 되면은 선수의 불안감이 또 정말 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재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의리 선수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기윤님께서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선수에게도 정말 큰 부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언젠가 어떻게 공 빠른 선수잖아요. 요즘에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이 공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토미존 수술 꼭 한 번씩 좀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유니콘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 군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네, 아직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확한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째 보면 팔꿈치 수술, 그러니까 군 입대를 앞둔 선수,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있었죠.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군복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금
지금부터 좀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어쨌든 이의리 선수의 이 수술 결정은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구단에서 정확한 발표는 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윤유 수술 비용은 사비인가 이거 구단에서 내줍니다. 당연하게도 구단에서 내주는 거 또 보험 처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의리 선수 이렇게 재활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기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진에 또 균열이 설설히 또 생기고 있다라는 거 요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하지만은 또 뭐 양현종 선수가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또 황동화 선수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윌크로우 선수가 또 부상으로 또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의리 선수의 빈자리는 아쉽긴 하겠지만 당장 큰 공백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SSG의 이 대체 외국인이죠. 이 시라카와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첫 데뷔전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 4사구는 4개 있었습니다. 삼진 6개 잡아내고 3피안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경기 초반에만 살짝 이 제구가 흔들려가지고 위기를 맞았었죠. 이제 뭐 사구 3개 1회에만 또 사구 3개를 또 내주고 말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승리 거뒀고 평균 자책점도 이제 0.00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됐었는데 사실 독립리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투구품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KBO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뷔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라카와 선수 뭐 기대 이상의 좋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최고 구속이 150km까지 나왔고요. 빠른 공 평균 구속이 140km 후반대를 꾸준히 찍었거든요. 특히 초반에는 이제 빠른 공 제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공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어떤 커브로 또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면서 그 자기의 그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게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무기로 포크볼을 사용하면서 이 삼진과 또 땅볼을 유도해내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한국 프로야구를 압도할 거다. 독립리그 출신 선수가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하고 그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좀 고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데뷔하고 나올 겁니다. 일단 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 시라카와 선수의 진짜 진가가 나온다고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시라카와 선수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선수이면 틀림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자들보다는 이제 투수는 사실 자기 공만 던지면 되잖아요. 뭐 상대 타자의 유형 뭐 같은 거든 뭐 팀에서 준비를 해주는 거고 자기 공만 이렇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 또 이렇게 던질 수 있다면 호투를 펼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라카와 선수의 데뷔전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번에 이제 상대 타자들이 상대 팀이 또 이제 데뷔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LG의 임찬규 선수가 훈련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또 검진 예정이라는 소식이 또 떴었고요. 올스타 투표 중간 집계에서도 이제 양의지 선수가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득표의 44%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또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 드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선수들이 좀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네, 역시 이 두 팀의 팬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팀이 당연히 성적도 좋다 보니까 그것이 또 그대로 올스타 투표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기아와 삼성 올해는 굉장히 이 올스타전에서도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슨 선수 올스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도슨 선수도 지금 39만 표 또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를 2만 표 정도로 이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께서 또 요즘에 또 신나잖아요. 응집도가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투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도슨 선수도 올스타전 출전할 수 있을지 뭐 감독 추천으로라도 한번 또 출전하고 네, 뭐 감독 추천은 충분히 도슨 선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올스타전에서 도슨이 또 한번 요즘에 뭐 챌린지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해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뭐 도슨 뭐 한번 또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재밌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편 주제 또 이제 큰 주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넘어가기 전에 또 좋아요 동료 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또 사이에 또 생겼나 봅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774분 계시는데요. 좋아요 수 아직 103개입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 저희 드리면서 바로 저희 본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요거 스틸이 없네요. 네, 요 어떡하지? 이거 안 넘어가네. 네.
죄송합니다. 요 저희 스틸이 지금 이번에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 주제 이거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네, 저희 지금 스틸이 없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킴 2번. 오 이거 없네. 네, 이걸 누르고. 네. 아, 2번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네. 알겠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어이구, 깜짝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죠? 네. 1, 2, 요 숫자로 누르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저희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김경문 감독 어제 드디어 선임됐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한화의 감독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도쿄올림픽 이후에 야인으로 지냈었던 김경문 감독 다시 이제 감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경기 종료 후 한화가 발표를 했죠. 제14대 감독에 김경문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년간 올해부터 2026 시즌까지 계약금 5억 원 그리고 연봉 15억 원 등 총 이제 20억인데요. 한화가 결국에는 최원호 감독을 경질하고 이제 시즌 초반입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최원호 감독을 경질하고 이제 김경문 감독을 또 선임을 했는데 사실은 이 팬 여러분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뭐 트럭 시위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화가 왜 김경문 감독을 선택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결국에는 올해 바로 성적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책임감을 느낄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김경문 감독을 통해서 한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구단, 그러니까 특히 모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기업에서 올해만큼은 더 이상 하위권 용납하지 않겠다. 이걸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김경문 감독은 굉장히 또 베테랑 감독이고, 그렇죠. 이 최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감독이었던 만큼 이 경기 내적으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원호 감독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부분 또 투수 교체라든지 아니면 뭐 인게임 매니지먼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팬 여러분들 또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력도 뭐 물론 아쉽기는 아쉬웠습니다만 그 전력 자체를 또 100% 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 아쉬웠던 점을 아쉬움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김경문 감독이 정말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경기를 치렀고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의 그 산전수전 다급한 경험이 이 한화에 부족했던 어떤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김 시대 한화이글스의 그 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웅룡 감독, 뭐 김성근 감독, 김인식 감독이 그 전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4대 김 감독. 예. 이게 네 번째 감독이 오게 됐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이 안 좋긴 안 좋아요. 김경문 감독이 시즌 중에 이 팀을 이어받는 것은 아무리 뭐 백전노장 베테랑 감독이라 하더라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1년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링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뭐 시즌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 훈련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즌 중반에 그것도 성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았고 게다가 지금 자신이 데리고 있는 코칭 스태프도 한 명도 못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존 코칭 스태프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 천하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면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화 감독이 또 독이 든 성배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999년 이후에 24년 동안 지금 한화 우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로라는 명장들 모셔왔습니다만 반등하지 못했고 김인식 감독 뭐 아까 말씀해 주셨죠. 김웅룡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임기를 다 채우기는 했었지만 좋은 성적은 또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김성근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기 때문에 한화 사령탑 이후로는 그리고 이 세 분이 다시 프로로 이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떠난 지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감독직을 또 맡게 됐는데 제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을 또 안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룹픽이잖아요. 이제 VIP의 픽으로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김경문 감독의 통산 감독한 뭐 두산 감독 시절 8시즌 동안 6차례나 또 팀을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고요. 그중에 3차례는 또 한국 시리즈에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국가대표를 또 맡아가지고 9전 전승으로 우선 금메달을 또 따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18년 중반까지 1군 6시즌 중에 정규리그 준우승도 2차례
총 4차례나 또 이제 가을 야구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열렸었던 이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4위 메달을 따내지 못하면서 이 지도력에 대한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또 현장 떠나간 지 오래되셔가지고 안 되겠구나라는 얘기들이 이제 팬분들도 그때 많이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팀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 선수가 지금 최선이느냐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년 만에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 이후에 3년이고 이 프로팀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이후니까 2018년이 마지막이었죠. 그러면 6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강점은요, 선수의 능력과 장단점을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감각,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그리고 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네. 두산에서는 선수도 두산에서 했었죠. 물론 오비 시절. 그리고 코치도 했었죠. 감독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두산에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김경문 감독이었어요. NC도 마찬가지입니다. NC도 초대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자신이 다 끌어모으고 선수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그거를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한 방향으로 모든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갈 수가 있었어요. 두산과 NC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강한 카리스마, 팀 장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우승과는 좀 거리가 있었지만은 그런 면에서 한화는, 이번에 맡게 된 한화는 과연 김경문 감독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조금은 물음표가 붙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선수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네. 게다가 또 최근에 어떤 프로야구 흐름과도 조금은 떨어져 있었고요. 물론 뭐 계속해서 메이저리그 코치 연수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현장 감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또 그때 김경문 감독이 한창 이 야구 지도자로서 주가를 높였던 때하고 지금은 또 전체적인 야구 흐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데이터가 더 중요해졌고 프런트의 역량이 더 강해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김경문 감독이 한창 했던 시대와는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간극이라든지 그런 시차를 얼마나 잘 좁히느냐, 빨리 좁히고 김경문 감독 자신의 스타일로 팀을 다 휘어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돌비수님께서 김경문 감독 다른 건 몰라도 야수 키우는 눈은 있기는 하다. 두산 가서 이종우, 고영민, 김현수, 손시현 또 중용을 했었고, 또 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성범 선수를 또 이제 타자로 또 전환시켜가지고 또 좋은 커리어를 또 만들어낸 것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근데 또 명과 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투수 혹사 문제를 또 피할 수가 없다. 뭐 대표적으로 뭐 고창성 선수도 또 기억이 나고, 그쵸? 그 킬라인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산 시절 때 그때 그 선수들도 굉장히 또 많이 등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탈이 나기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었더라는 거. 결국에는 근데 그건 성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바탕이 됐을 때 또 이렇게 혹사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사실 그때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선수들,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구위가 좋은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문 감독도 어찌 보면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결과 안 내면 감독 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원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명과 암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강점인 거죠. 그 김경문 감독은 어쨌든 좋은 선수, 컨디션이 좋은 선수, 그리고 선수들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 적재적소에 어떤 선수를 써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선수들을 봐와야 하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속 선수들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화에서 얼마나 선수들을 파악하는지, 그 빨리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명지원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팀 팬으로서는 동주나 서현, 준서가 갈려서 한국 야구의 미래가 어두워질까봐 걱정일 뿐입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또 선발 자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김선 선수는 좀 불펜이긴 하지만 어쨌든 벌써부터 아직 취임도 뭐 경기 뭐 지휘도 안 해봤는데 벌써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보여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뭐 아까 위에서 봄날님이 얘기하셨죠. 메이저리그에서도 요즘 최신 데이터 야구에다가 올드스쿨 감독의 경험 요걸 더한 게 또 유행이기는 하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브루스 보치 감독 지난해 그렇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를 또 우승시켰잖아요. 뭐 물론 보치 감독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데이터
데이터에도 좀 밝은 올드스쿨 또 덕장형 감독들이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김경문 감독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한화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또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NC 시절 때는 제가 또 이제 듣기로도 당장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간극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데이터팀 사실 NC 데이터팀이 얼마나 또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으로 전해졌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 왔었는데 그게 또 이제 이 바뀌고 김경문 감독에서 또 후임 감독으로 바뀌면서 NC라는 팀이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팀 또 거듭이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근데 지금 사실 데이터팀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김경문 감독도 근데 이 야인으로 있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메이저리그 코치 연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김경문 감독이 지난 도쿄올림픽 때 가장 실패했던 이유가 데이터 싸움에서 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너무 이미 도미니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라든지 타구를 어느 쪽으로 보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김경문 감독이 그때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너무 이제 자기가 올드스쿨에 그런 의존을 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물론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떤 새로운 야구의 패턴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달라진 김경문 감독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경문 감독이 이 한화 이글스 사실 한화라는 팀이 또 요즘에 많은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들어와야 또 커리어가 좀 있는 감독이 들어와야 안 하는 선수들도 좀 한다. 이런 얘기들을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분위기 잡아주는 데에도 또 김경문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화는 좀 예전부터 뭔가 좀 자유분방해야 되나? 아니면 뭐 좀 그렇죠. 예. 문화가 좀 잘 형성되지 않다라는 얘기. 문화가 네. 어떤 리더가 좀 확실히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전에 물론 뭐 고참들은 있었지만은 고참들이 팀을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는 못하고 좀 제대로 된 예를 들면 LG 김현수 같은 그런 좀 리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요. 유현진 선수도 돌아와가지고 느꼈다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후배들이 뭐 말 한마디 못하고 좀 굉장히 강압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저 오키나와 가서도 느꼈는데 이렇게 선수 후배들이 웃고 뭐 그럼 그 전에 고참들은 뭐 했냐 이거죠. 그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류현진 선수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참 선수들도 굉장히 또 많았고 고참 선수들이 그리고 강한 고참들이 많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대성 선수도 네, 있었고 그렇죠. 이런 네. 이전 분들 그러니까 송준호 선수도 있었고 이런 대선배님들 거기다가 뭐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선수들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송진우, 구대성 같은 선수들은 사실은 뭐 리더라고 하기도 뭐하고 완전 대선배들이었고요. 대선배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팀 분위기를 잡아줄 선수들이 그러게. 없었던 것이 좀 사실인 그러니까 중간 세대가 없었다는 네, 얘기죠. 그런 그죠?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물론 중간 세대는 있지만은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있었지만은 후배들이 존경을 받고 네. 신망이 두터웠던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는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물론 김경문 감독의 강점이 팀을 하나로 묶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로 굉장히 어떤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능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66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직접 앞장서서 하기는 그렇고 결국에는 팀 분위기는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현수 같은 고참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김경문 감독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앞으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달 감독은 어느 팀에 있을 때에도 상식 선수 트레이드했지 마구잡이로 또 트레이드 막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한화 이글스 전력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로 활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새 감독이 왔기 때문에 뭔가 좀 큰 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현장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젊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경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물론 이제 직접 선수들을 만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 봐야 김경문 감독이 어떤 흐름을 알겠지만은 네. 어쨌든 김경문 감독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이 경험치가 쌓인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네. 게다가 김경문 감독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이기라고 온 감독이잖아요. 이게 육성이 목표가 아니죠. 수배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장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젊은 자원들, 즉시 전력은 안 되지만은 가능성 있는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데 좀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김경문 감독도 알 거예요. 3년 계약을 하긴 했지만은
자신의 시간은 내년까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쵸. 사실 뭐 네. 올해부터 이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뭐 2026 시즌까지라고 하더라도 올 시즌은 사실 뭐 얼레벌레 뭐 올 시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어쨌든 내년까지 김경문 감독이 성과를 못 내면은 김성근 감독이 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김경문 감독 진짜 뭐 KBO 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한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KBO 리그 우승,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인데 공교롭게도 하나 역시 또 이제 1999년 마지막 우승이 굉장히 또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과 그리고 또 한화의 글스가 동시에 이 한을 풀 수 있을지 사실 이 김경문 감독이 현장에 이제 돌아오면서 많이 소환되는 게 오히려 연대엽 감독의 케이스더라고요. 이제 지난해였죠. 이제 LG 트윈스 감독으로 이제 선임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또 우려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김경문 아니죠. 이 염경엽 감독이 결국에는 이제 없는 우승 청부사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LG를 맡아서 우승 결국은 시켰잖아요. 뭐 물론 LG 전력도 훌륭했다라는 그 배경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또 이제 한까지 풀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오히려 뭐 좀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야인으로 지냈다. 뭐 물론 뭐 중간에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었지만은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야구를 보고 어떤 경기 운영이라든지 선수들의 능력이라든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김태형 감독도 1년 해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다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뭐 야인 기간이 좀 길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김경문 감독이 좀 떠나서 이 야구를 봤던 그 시간이 굉장히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드리엔느님 결국 명장을 만드는 건 선수들의 플레이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감독의 역할 뭐 요즘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시즌에 감독에 미치는 영향, 뭐 경기 수는 뭐 5경기 정도, 그럼요. 네, 뭐 네. 그정 얼마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감독의 영향력은 또 어느 정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독의 역할이 그냥 분위기를 딱 잡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선수도 일일이 다 가르치고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뭐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미팅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요즘엔 감독이 아니고요. 매니저잖아요, 매니저. 그렇습니다.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흔히 얘기하기를 야구는 감독의 스포츠, 축구는 선수의 스포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대인 것 바뀌었어요, 같아요. 그죠? 지금은 축구는 완벽하게 감독이 이끌어가는 스포츠고 반면에 야구는 굉장히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팀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팀 분위기를 감독이 잡는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경기장 가보고 더가웃에 들어가 보면은 팀 분위기를 잡는 것은 선수들이고 특히 고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사실 하루에 경기 가기 전에 선수들을 얼굴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 선수들이 이 감독 교체를 계기로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조금 더 스스로 정신 차리고 더 승부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독이 바뀐 만큼 한화의 글스도 좀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황준수 선수, 바리아 선수, 류현진 선수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데 바리아 선수도 어쨌든 페냐의 대체 외국에도 들어왔고 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에인절스에서 뛰었던 그 바리아 맞죠? 네, 선발 투수 나왔었던 선수거든요. 이름값이 그래도 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요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한화가 또 성적 반등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풀타임 선발로 또 뭐 뛰었던 선수니까요. 뭐 한화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제 4일 소통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이야기, 주제와도 상관없는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300분 돌파, 그러네요. 1355분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워낙에 또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독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216개인데 오늘 저 복귀전이잖아요. 네네. 복귀전인데 좀 많이 눌러주시면 또 기도 좀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생각보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나 없어도 되겠구나. 또 놀러 가고요. 또 놀러 가고 또 다른 데서 가고 장은상 기자님 아까 보니까 뭐 장반꿀 기자님 뭐 진행 장은상 기자님 또 도와주시면 되죠. 저 없어도 되는 거면 보스턴 가나요 이제? 이제 보스턴 가도 되고 보스턴 가도 되겠네. 뭐 어디 그냥 가까운 데 가도 되고 뭐 네네. 동남아 가도 되고 동남아. 네. 저는 사실 이 브런치 때문에 브런치 화수목금이 주에 4번 하는데 제가 그거 알겠죠? 많이 눌러주셔야 되겠죠? 삐져서 아니고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박하시네 무섭습니다. 무서우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세요. 지금 254개, 오, 막 올라가네요. 58개까지 많이 올라오네. 역시 아니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지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참고로 어제 대전 축구팀도 황선홍 감독 선임해서 공교롭게 대전팀이 어제 감독 선임을 시켜냈다. 아 그래 맞다. 근데 황선홍 감독도 사실은 최근에 그 국가대표 비슷하네. 결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국가대표팀 맡아서 좋지 못한 성적 거두고 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대전팀으로 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황선홍 감독은 예전에 대전을 한번 맡았다가 한번 또 성적 부진으로 뭐 경질 이렇게 아무튼 사임을 하고 나서 또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참 황선홍 감독도 대전에서 안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맡게 돼서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거기다가 야디어 몰리나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김경문 NC 감독 시절 잦은 음주 지각한 포수 바로 방출시킨 썰 유명합니다. 주전급 야수도 실책 후에 더그아웃에서 인상 쓰고 있어서 질책성으로 2군 통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김경문 감독님이 되게 그 덕장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강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들려오는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또 카리스마 있으신 완전 분이더라고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위계질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선수로서의 자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글쎄요. 한화 입장에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선수들이 김경문 감독 온다 그러니까 다 서로 전화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문 감독 어떠셔? 어때? 그죠? 무섭다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수들이 긴장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뭐 물론 이제 사실 다 성인이고 프로 선수고 다들 자영업자고 개인 사업자인데 뭐 누구 눈치 보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지금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제 일반 직장에서도 상사 바뀐다. 어디에서 또 새로 누구 와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바짝 또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일단은 이 한화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바리아 진짜 슬라이더가 키포인트일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아드리엔느님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요즘은 메이저리그 경력 좋다고 하면 더 불안하다. 사실은 근데 저는 대체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체 외국인은 구하기 어려운 거 뭐 다들 아실 텐데 대체 외국인급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선수로서 바리아 정도가 온다는 것은 뭐 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화가 잘 뽑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한화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야 바리아 선수가 10승도 한 선수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만 62경기 또 나왔고요. 평균 자책점이 통산 4.38입니다. 이거 메이저리그 기록인데 이게 한창 좋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좋았을 때는 또 메이저리그에서 첫 데뷔 시즌 2018년에 10승도 또 거뒀었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나이도 어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어쨌든 올 시즌도 트리플 A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선발 투수로서 그렇죠. 꾸준히 나왔다는 점이고요. 올해는 아닙니다만은 많이 어쨌든 나왔네요. 네. 작년까지 그래도 꾸준히 선발로 계속 나왔었고 올해는 이제 불펜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마이너리그에서 또 뛰었던 선수고요. 그런 만큼 뭐 조금 지금 SSG에서 온 앤더슨 선수인가요? 네. 그 선수도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오는 선수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아 류현진 보고 놀랄 것 같아요. TV에서 보던 선수가 왜 여기 있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리아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그럼요. 네. 이제 직전 시즌, 그냥 2023 시즌까지는 그래도 또 에인절스 소속으로 또 뛰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6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못 가면은 스스로 맞아요. 이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FA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때 정말 좋은 선수들이 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대체 선수로 오는 선수들 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메이저리그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 뭐 최근에 최지만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월초마다 옵트아웃을 넣고 마이너리그 계약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아마 6월에 옵트아웃 있는 선수들도 지금 시장이 좀 점점 풀릴 텐데 지금 대체 외국인을 고민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 또 적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또 기자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삼성 이야기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32분 또 계속 시청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319개 좋아요 눌러져 있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독려를 해주시고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박병호 선수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난 국민거포 박병호 이적 후에 무서운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사실 잡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KT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박병호 선수 새 유니폼 입고 매 경기 홈런을 날리고 있는데요. 5월 29일에는 이적 첫 경기였죠.
키움전에서 1홈런 2안타, 그리고 31일에는 한화전 1홈런 3안타 3타점, 6월 1일에도 한화전 1홈런 1안타 3타점, 6월 1일 한화전은 4타수 1안타 1타점. 맹타를 또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재일 선수가 뭐 살아나는 중이긴 했다고 하지만 박병호 선수만큼 지금 이적 후에 이 보여주는 활약만큼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진짜 잘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병호 이적 효과죠. 이게 LG에서 계속해서 만년 유망주로 머물다가 이 넥센이죠. 그러니까 우리 히어로즈, 아무튼 그 히어로즈로 이적을 하고 나서 박병호 선수가 펄펄 날면서 완전히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거포로 또 딱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히어로즈에서 뭔가 조금 안 풀리고 내리막길을 걷을 때 KT와 또 계약을 맺고 KT에서 또 홈런왕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롭게 KT와 또 뭔가 좀 안 풀리면서 뭐 에이징 커브인가 뭐 박병호가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에서 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박병호 이적 효과가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치리님께서 또 5,000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호 선수 또 응원가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락팍스는 박병호, 락팍스는 박병호는 30홈런 가능합니다. 독일전 일 없을 때는 안 쏘던 슈퍼챗 갑니다.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매 기사로 하여튼 그렇는데요. 지금 박병호 선수가 이적 후의 성적 5경기에서 무려 3할 8푼 9리 3홈런 7안타 8타점 4득점입니다. 최근 박병호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 넘기는 거 몸쪽 그 박병호 선수의 그 트레이드마크 티라노 스윙이라 하잖아요. 힘 안 들이고 몸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손목으로 딱 치는 팔 이 전완근으로만 딱 치는 그런 홈런, 박병호 선수 트레이드마크 홈런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라팍 효과라고 보진 않고요. 그 고척 스카이돔 쓸 때도 그 박병호 선수가 치면은 늘 큰 홈런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홈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구장이 짧아서 그러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마음이, 심리적인 효과가 박병호 선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KT에서 이게 안 풀리면서, 물론 그게 뭐 누구와 뭐 꼭 마찰이 있었고 안 좋은 관계여가지고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박병호 선수가 본인이 안 풀리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고, 부담을 느끼면은 그것이 경기력으로 고대로 나오는 선수가 박병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것이 이제 경기력으로 타석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너 편하게 해라. 더 편하게 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안 뺄 거니까 편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강철 감독은 박병호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진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주면서 그것이 박병호 선수의 어떤 스트레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죠. 문상철 선수를 좀 기억 많이 그렇습니다. 했죠. 문상철 선수가 또 잘하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 박병호 선수의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삼성에 오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전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이 박병호 선수가 특유의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병호 선수는 못 믿은 다음에 다른 팀으로 보내줘서 믿어주면은 이거 뭐 50까지 선수 생활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럼 안에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딴 팀 보내줘야 되냐, 안에서 경쟁하고 자기가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운동선수들은 달라요. 이게 특히 또 박병호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뭐 비슷한 케이스가 저는 뭐 이 프로축구의 이동국 선수도 있었고요. 뭐 농구의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선수처럼 정말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선수들이 어떤 믿음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이럴 때 그것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병호 선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톰님께서 박병호 선수는 좀 우구우구 해줘야 좀 잘하는 스타일 같다. 주말 3연전 다 매진이었고 박병호 선수 응원과 많은 관중들이 다 떼창하고 나니까 신이 나서 더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또 위에도 지금 돌비수님이죠. 이번에 박병호 영입이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5월 말 삼성 타선 단체로 부진하면서 버로우 탈 때 박병호 선수 좌우 밸런스도 맞추고 팀 타선 살리는 효과까지 해줘서 동방상승 효과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박병호 선수가 이적 전의 성적이 또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 주전 보장을 해달라고 할 만큼의 성적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1할 9푼 8리 3홈런에 20안타 10타점이었고, 공교롭게도 이적 전 44경기에서 3홈런, 이적 후 5경기에서도 3홈런을 기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KT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박병호 선수가 FA 자격 얻고 그때 키움에서도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계약을 받지 못했을 때 3년에 30억 요거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대우를 해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KT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또 부활에 성공한 박병호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계약 마지막 해에 좀 얼굴을 붉힐 뻔한 장면들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강철 감독도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통해서 이제 보내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삼성에서 다시 한번 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 라팍에서 5경기를 연속으로 뛰었다라는 거 뭐 이것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라팍이 좌우 중간 펜스까지의 거리가 홈플레이트부터 107m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보통 야구장의 외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반원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라팍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런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저는 기자님이 짚어주셨잖아요. 박병호 선수처럼 비거리가 큰 선수는 구장 사실 안 가린다는 얘기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뭐 구장이 짧다고 홈런 많이 치고 구장이 뭐 크다고 홈런 덜 치고 이런 선수 아니거든요. 뭐 고척에서도 홈런 많이 쳤고 이 수원구장에서도 홈런 많이 쳤고요. 뭐 그 구장을 안 가리는 대표적인 선수예요.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병호 선수가 어쨌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는 라팍이 확실히 좀 홈런 치겠는데 이런 좀 생각은 많이 든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되면은 뭐 홈런 뭐 한 100개씩 치겠죠 삼성 선수들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리프레시가 되고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확실히 저는 삼성의 이종열 단장의 어떤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종열 단장이 예전에 LG에서 박병호 선수 같이 뛰었고 누구보다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기술적으로도 해설위원도 하고 기술 코치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종열 단장의 어떤 그런 존재도 박병호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광님이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팬으로서 박병호 선수 오니까 김지찬 선수도 지난 주간 타율 5할로 리그 1위, 맥키넌 선수도 이번에 배치되니까 타점 생산 엄청 할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또 트레이드된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이제 대타로 나와가지고 홈런 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윈윈 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이제 뭐 이적 후에 왼손 투수 주로 만난 것도 영향을 주긴 줬습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병호 선수의 또 하나 빼고 다 장외 홈런이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이제 주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뭐 즐거움 여러 가지 또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 통산 이적 후의 주요 성적 키움 시절에도 이적 첫 해 프로 데뷔 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 넘겼고 이듬해에는 31개 홈런 때려내면서 리그 홈런왕이었습니다. KT 시절에서도 이적 첫 해 35개 홈런 때려내면서 또 홈런왕 차지를 했고 삼성에도 지금 넘어와가지고 5경기 3홈런 굉장히 또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박병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삼성 타선도 다시 한번 또 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요건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이랬을 때 저희가 또 바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까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가 오늘 선정한 경기는 삼성 대 SSG 경기입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이승현 선수고요. SSG의 선발 투수는 송영진 선수인데요. 올 시즌 3승 3패 4.6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 SSG는 송영진 선수가 1승 2패 6.8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어느 팀 또 골라주실 건가요? 네, 네, 좀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네. SSG도 최근에 또 지난주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삼성도 이 한화를 상대로 수입을 했죠. 지난 주말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기세도 충분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이 수입을 하면서 분위기가 올라온 이 삼성의 기세에 조금 더 한 표를 더 던지고 싶고요. 특히 이제 박병호 선수가 오면서 앞서도 네. 계속 저희가 박병호 선수 얘기했지만은 박병호 선수가 오면서 확실히 삼성의 타선이 강해진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라팍에서 5경기 하고 이제 또 원정 가는데 원정 어디로 가느냐? 또 인천으로 가잖아요. 인천도 역시 문학구장이 홈런이 또 잘 나오는 그렇습니다. 구장이다 보니까 네네. 오늘 경기는 진짜 의외의 타격전, 의외는 아니죠. 사실 타격전으로 홈런 또 많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송영진 선수가 앞선 등판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것도 기억하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반면에 이승현 선수 그래도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삼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어떤 팀 골라주실지 저희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또 오후 3시에 올라가는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에도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투표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이게 끝마치기 전에 또 요것도 하나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위에 또 보니까 김유집 선수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뭐 키움은 네. 지금 당장의 뭐 1승보다도 2, 3년 뒤에 더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는 거고요.
올해 신인 드래프트 나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쵸. 예, 제가 지금 이름이 딱 기억은 안 나는데 김희집 선수. 아, 신인 지명권 2장 받았습니다. 네, 신인 드래프트 2장을 받았는데 1차 지명권 원래 키움이 가지고 있던 신인 드래프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NC에서 받는 드래프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올해 굉장히 좋은 신인 선수들을 뭐 많이 얻을 좀다 쓸어 담을 수 있다. 키움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 물론 이제 김희집 선수가 또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22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2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미래가 창창한 선수인데 NC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에 내야를 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또 잡게 됐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정우주, 정현우, 배찬승, 김태형, 박준수 와 진짜 좋은 선수들 많이 맞아요. 있어요. 정우주 요즘에. 선수가 키움으로 간다. 뭐 이런 그 팬들의 어떤 예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라 투수, 3라 야수 선택하면 뭐 다양한 선택이 또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배찬승 선수 얘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정우주, 정현우 선수 뭐 메이저리그 간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만큼 지금 재능들이 지금 드래프트를 기다리고 있는 재능들이 많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움의 이 지명권 어떻게 또 행사하는지 또 이제 육성하면 또 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NC 입장에서도 NC도 지금 물론 지난주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았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도 가을 야구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희집 선수 즉시 전력감을 영입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키움도 정말 미래를 위해서 또 사실 또 키움 같은 경우에 또 이러다가 젊은 선수들 땅땅땅땅 터지면 또 금방 올라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40분 넘게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한 일주일 쉬니까 사실 좋았거든요. 뭐 사실 뭐 막 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또 없었던 자리에 또 맡아주신 또 저희 장은상 기자님께 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드리고 또 오늘 우리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또 이성무 기자님 또 항상 이제 나오시면 항상 풍부하게 풍성한 또 이제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또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또 이 다음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저희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3분께서 남아 계시는데 좋아요 지금 376개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